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소장님한테 고민 상담이 있어요. 뭐죠? 제가 요즘 책을 읽는데 이 네. 투자자로 가려면 네. 역발상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 좋은 책이죠. 네. 근데 네.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기가 힘든가요? 지금같이 이렇게 과열이 됐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네. 그럼 역발상 투자로 생각하면 지금 같은 때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하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네. 마음을 먹고 상이랑 하잖아요. 가족이랑. 예, 예.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 왜 팔려고 하냐. 네. 그렇게 하니까 가족이 반대를 하니까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진짜. 거죠, 정말? 제가 맞은 거죠? 어?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셨네요.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지금 배짱이님은 그래도 공부를 해서 투자가 제대로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네.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는 대부분 다 주변 분위기, 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네. 조목조목 또 나름 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맞거든요. 그렇죠. 참 헷갈려요. 제가 잘못된 건지 이게 아닌 건지. 항상 그 시기에 근거들을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2012년, 13년도쯤에 네. 그때가 거의 서울 부동산으로 보면 바닥권이었죠. 네. 그때는 집값이 안 오른다라는 게 대세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뭐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그때도 나왔었고요.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이런 말이 예. 많잖아요. 그런 게 대세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집값이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안 샀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집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떨어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네. 상황이. 네. 그런데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럴듯한 근거를 갖다 대는 거죠. 지금 돈이 많이 풀렸고, 네. 그 다음에 뭐 인구도 아직 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뭐 경기도로 좋은 일자리들이 몰리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서울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반대 측면으로 보면 부정적인 얘기들도 또 많거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도 네.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린 것도 네. 그냥 뭔가 잘 돼서 돈이 풀린 게 아니고 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 풀린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말씀 들으면 네. 알겠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는 전 못할 때 누군가는 대중이랑 다르게 그렇게 네.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저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럼? 바로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거는 나오나요? 네. 뭐죠? 그거는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 네. 어떤 확신이요? 지금 배짱이 님도 이제 역발상 투자라는 책을 읽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발상 투자가 그럴듯하긴 해요. 네. 그럴듯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렸을 때 이거를 내가 근거를 들어서 반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뚜렷한 기준이 없이 그냥 네. 역발상만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결과치만 보고 네. 나중에 과거에 있었던 결과치를 보니까 역발상 투자가 맞았다. 사실 이 얘기를 주로 하는 걸 겁니다. 그 네. 책에서 보면. 근거에 의해서 이게 역발상 투자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 네.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하락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더 그럴듯한 얘기로 반박을 했을 때 내가 다시 재반박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실행을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럼 저희 공부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2권을 내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락한다 이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내부 시스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면 사실 거의 저절로 바뀌거든요. 어찌됐든 그래도 저의 공부는 부족해서 행동까지는 연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맞는 말이라는 건가요? 그럼? 사실은 거의 진리에 가깝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심리는 항상 사람들의 분위기, 네. 모든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갔다 생각하면 이게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시장의 이 수요와 공급들 이런 네. 것들은 그 과열된 상황에 맞춰서 계속 그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는 너무 과열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락 요건이 살짝 이제 트리거라고 그러죠. 네. 하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딱 발생을 하면 이때 급격하게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말로 들으면 알겠는데 네. 이 행동까지 연결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가 확신으로 굳어져야 돼요. 그 아는 것과 확신이 진짜 저는 아직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뭐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 역발상 투자는 네. 매수보다 매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당분간은 올라갈 게 확실하지만 사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대비가 안 되니까. 매도할 사람은 적당한 시기. 지금 올라갈 때 팔아라. 이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올라간 뒤에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 지금 상승할 때 적당히 욕심을 내려놓고 파는 게 좋은 거죠. 꼭대기에 팔고 싶어서 계속 지금 안 파는 심리도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네. 이 역발상 투자나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지금 만약에 팔고 네. 현금으로 쥐고 있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제가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찍 판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사실 파는 행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이 없어서 현금으로 쥐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행동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현금을 쥐고 이제 다른 걸 뭘 해야 되나 막 이제 막 더 조바심이 나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려면 진짜 그 다음 대안까지 생각을 하고서 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팔고 현금이 있어서 지금 살 게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분명히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조바심이 날 때 욱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저지르게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팔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단순히 파는 행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가지고 있는 큰 돈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끝까지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안이 마련되면 얘를 적당한 시점에 팔고 네. 더 좋은 투자처로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미련을 두지 않고 적당한 시점에 내가 마음 편하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진짜 이게 파는 게 끝이 아니라 팔고 나서의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나의 그 흐름대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결과를 알고 나서 그거를 반대대로 해라 하는데 그거에 근거가 없이 네. 자기 계획 뚜렷한 주도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발상의 투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바닥권에서 사고 네. 꼭대기에서 파는 게 정상적인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행동이 다르다 했지만 나의 그런 투자의 그 흐름상 이건 정발상이다.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왜 바닥에서 네. 이 사람들이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데 왜 떨어지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현 시점의 그 상황에서만 보고서는 판단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좀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답 옳고 그름이 있는 거는 네. 쉬운데 솔직히 부동산 투자 같은 거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맞는데 공부를 하다가 확신이 드는 부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정말 내 가치관, 세뇌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네 좀 살을 좀 파야 되나요, 이렇게? 이게 진짜 아는 것과 확신은 음. 엄청난 차이에 있습니다. 투자할 때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역시 좀 쉽지 않네요, 투자하는 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상황이 급변했을 때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 세뇌를 좀 하고 훈련하면 좀 괜찮아지겠죠? 당연하죠. 네. 이거는 본능처럼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왜 힘든지 여쭤봤는데 힘든 건 당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역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자기 세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꼭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아는 것과 확신의 차이를 구별을 하시고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많은 배움을 또 얻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강의래요, 강의.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